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는 영문법에 근거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잘 지켜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도치 때문에 주어 동사가 뒤바뀌게 되면 주어가 어디 있는지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져서 문장 해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도치는 딱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공부해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도치가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모인 스타일. 자, 도치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주어와 동사가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도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도치를 일으키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강조하려는 어구가 문두로 나오면 도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조하려는 어구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장 내에서 그 형태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독자가 확 시선을 끌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문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영어에서 눈을 확 끄는, 이목을 끄는 그런 방법은 동사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눈에 확 들어오죠? 아니, 감히 동사 다음에 주어를 써?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야지 문법적인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강조되는 요소가 나오면 이런 형태 변형을 통해서 이목을 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모인 스타일. 부정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부정어 only, never, rarely, hardly, scarcely, little, not until, no sooner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이 어디에 나와요? 문두,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도치가 발생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도치라는 것은 동사 주어,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면 문두에 부정표현이 딱 나온 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어진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특히 이 부정표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문법 도치라는 거예요. 문법 도치. 자,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법 도치는 조동사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이 문법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주어 다음에 그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 will 동사를 도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전부 들어서 율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취소. 그럼 뭐예요? 조동사 얘만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도치가 일어나면 will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긴 했지만 주어 뒤에 여전히 동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문법 도치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모인 스타일. 자, 조동사가 없는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어 다음에 뭐 it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은 얘는 그냥 일반 동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얘도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얘를 대신해서 do나 does나 did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doe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does가 오게 되고요. did는 원래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면 did가 대신 넘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문법 도치가 되겠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아니죠. 그냥 조동사가 문두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완전히 자리를 바꾸는 그 도치는 뭔데요? 네, 바로 뒷장에서 공부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Only after. 선생님 여기 부정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only 얘가 부정어예요. only라는 것은 단지란 뜻이죠. 단지 너만 사랑해.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사랑한다는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only가 부정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nly가 이끄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After the meeting 여기까지예요. only부터 meeting까지 부정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뒤엔 당연히 도치가 일어났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did가 왔고요.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조동사 역할을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조동사 역할을 하는 did가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we realize 여기는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남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realized 과거형이었겠죠. 그러니까 과거형을 대신해서 do, does가 아니라 did가 앞으로 튀어나온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회의가 끝난 후에 자, 이 부분이 엄청 강조되는 글이다.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회의가 끝난 후에 깨달았다는 그 시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ever 누가 봐도 너는 부정어다. 그치? 자, never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됐겠네요. 어떤 도치? 그래, 문법 도치. 그래서 조동사 will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will은 당연히 여기 he 뒤에 그리고 for 앞에 있다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forget은 동사의 원형 형태로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줘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 그래서 그는 결코 당신이 보여준 친절을 잊지 않을 거다라는 이 부분이 강조된 거거든요. He will never forget인데 never를 앞으로 당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어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무인 스타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rarely, hardly, scarcely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살펴볼 겁니다. rarely는요, 그리고 hardly는요, 그리고 무인 스타일. scarcely는요, 세 개 다 전부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서 동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물론 rarely는 빈도, hardly or scarcely는 정도를 부정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 구분은 그렇게 의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rarely 먼저 볼게요. Rarely had I felt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had라는 것이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죠. 원래는 I had felt 요 사이에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 felt는 그대로 두고 felt가 여기서 pp 형태였을 텐데 그대로 두고 had가 앞에 나온 형태 이것도 우리가 도치라고 부릅니다. 무슨 도치? 문법 도치. 대신해서 뭔가 나온 것은 문법 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는데요. Rarely had I felt so excited 이렇게 끊어주시면 나는 거의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신난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 hardly하고 scarcely는 묶어서 이 두 개는 새로운 표현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hardly 다음에 이 before가 아니고요, 여러분. 얘는 when이라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when이죠? 네. 그래서 형태를 먼저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 뒤에 어떻게 생겼냐? had가 나와요. had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pp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연결하는 when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과거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는 과거 완료, 여기는 과거 동사죠. 과거 완료 시제가 과거 동사보다는 이전에 발생한 일을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pp 하자마자 과거 동사 했다. 이렇게 뭘 표현하냐면 순서를 표현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had pp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온다는 이 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 안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 hardly랑 scarcely 대신에 no,
sooner. 그 다음에 똑같이 써주고 when 대신에 than을 써주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No sooner than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무인 스타일. 자, hardly had they arrived. 그들이 arrived가 도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it started to rain. 과거 동사 쓰였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구문이 완성되고요. scarcely 마찬가지예요. had finished. she 그녀가 끝내자마자 뭐를요? 그녀의 연설을 끝내자마자 the applause 박수가 과거 동사 began 터져 나왔다.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순서를 표시하는 그런 구문이다. 좋아요. 자, 그 다음 갈게요. little. 누가 봐도 little은 여러분 부정어입니다.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little과 little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 했죠.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의 부정, 없다로 해석해도 됩니다. little은 약간 있다라는 뜻이라서 부정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럼 little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석해 볼까요? little하고 do가 대신 나왔어요. 왜? realize잖아. realize가 일반 동사니까 do가 대신 나오는 문법 도치가 일어났고요. little do they realize. 그들은 거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how much effort. 얼마나 많은 노력이 it takes. 필요한지.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부정어가 나와서 도치가 일어난 형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배운 이 hardly, scarcely 거기다 no sooner까지 꼭 이 표현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문법 도치까지. 자, not until 보겠습니다. not until도 부정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not until이 이끄는 것은 she apologized까지 여기까지가 부정 표현이 되겠는데요. 당연 뒤에선 도치가 일어났겠죠. forgive가 일반 동사니까 did가 과거 시제를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죠. 이 not until 구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네요. Not until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not until 구문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얘를요 when처럼 해석해도 되겠어요. A 했을 때 B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아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를 이런 건데 이게 그녀가 사과하고 나서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라는 거니까 그녀가 사과했을 때 그가 그녀를 무인 스타일. 그녀가 사과했을 때 사과한 이후에 그는 그녀를 용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이 구문은 원래 어떤 형태였냐면요. 이런 형태였어요. It is not until A that B. 그래서 A 하고 나서야 B 하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강조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not until A가 강조되어서 it is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얘랑 여기 앞에 나온 not until A, B 이 형태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A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게 맞지만 이 A에 있어서 과거 동사를 써주고 B도 그대로 과거 동사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sooner 아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no sooner 나오고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hen이 나온다고 했죠. when이 아니라 someone knocked에서 과거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ad she closed the door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someone knocked 누군가 노크했다라는 공포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not until 나오네요. 여기서 not until이 위에랑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무인 스타일. 자, 보세요. not until the sun set 다음에 여기까지가 부정 표현이니까 그 뒤가 도치됐겠죠? Did she leave the beach?
우리는 해변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야 우리가 해변을 떠났다라니까 해가 질 때까지는 우리는 해변을 떠나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부사 구 또는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장소, 방향, 시간, 빈도, 부사구 등이 문두로 나올 때 도치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통 장소 부사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소 부사구 도치. 자, 한번 써볼까요?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자, 부사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요. 여기 나온 동사는요. 보통 비동사이거나 아니면 1형식 동사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나 1형식 동사는 문법 도치가 아니라 완전 도치를 이루어요. 자, 완전 도치가 뭔데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부사구가 나왔죠? 그럼 원래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어 동사의 형태가 완전히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동사 주어의 형태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완전 도치라 부른다. 한번 볼까요? On the hill, 언덕 위에 라는 장소가 지시됐어요. 그래서 stands, 그 다음에 old castle 해서 주어 동사가 완전히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언덕 위에 오래된 성이 서 있다, 뭐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tand는 1형식 동사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책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here comes the bus. 여기 here이 나오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주면 동사 다음에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comes도 1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ve been waiting.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버스가 온다. 여기에 온다. 무인 스타일. 그 다음 동조 표현인데요. 동조 표현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표현이에요. 나도 그래 또는 나도 안 그래 라는 건데요. 영어에서 동조 표현은 이렇게 so나 neither를 사용해서 동조 표현을 합니다. so는 당연히 나도 그래 란 뜻이고요. neither는 나도 안 그래 란 뜻이 되는데요.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요. so, neither, 그리고 nor까지 이것으로 긍정 또는 부정을 동의할 때 도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조 표현이 나오고 조동사 주어의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조동사는요. 보통은 대동사가 나옵니다. 선생님, 갑자기 대동사가 뭔데요? 라고 하는데 대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 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요. 보통 do, does, did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바로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I love classical music.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그리고 so 여기 동조 표현이 나왔네요. 긍정의 동조 표현이죠. So do my friends. 자, my friends가 누가 봐도 주어인데 여기 do가 나왔잖아요. 내 친구도 해. 이게 아니라 여기서 do는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love classical music. 이 부분을 대신해서 쓰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사다라고 하면서 그 대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She doesn't like spicy food. 그녀는 매운 음식 싫어해 라고 해서 앞에 부정 표현이 이렇게 떡하니 나왔죠. 그래서 and 다음에 부정하는 동조 표현 neither가 나오고요. does she 역시 마찬가지로 does가 여기서 대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해서 부정의 동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럴 때 도치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비교 표현인데요. 얘는 선택적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도치를 일어나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29번 보시면 선택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가독성을 위해 도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독자가 잘 읽어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문장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치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than을 사용한 비교 구문에서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급이 나오고요. than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동사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도치의 형태가 나옵니다. 예문 바로 보시면 he works harder
자, 여기 비교급이 나왔죠? harder. 그는 열심히 일한다 라고 돼 있고요. than 뭐뭐보다 라고 돼 있는데 anyone else 얘가 주어예요. 그럼 여기 does가 동사가 되겠네.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다 라고 할 때 비교구문 than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she's more talented 예, 비교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n 역시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동사 are가 나왔고요. her classmate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라 라는 차원에서 비교도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등학생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모든 도치를 다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 가정법 도치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가정법 도치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혀 모르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 스타일.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head랑 should랑 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할까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if 다음에 자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다음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had, pp를 쓰죠. 여러분 가정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과거 동사 뭐 were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에서는 뭘 쓸 수 있나요?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should를 쓸 수도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여기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head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were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should 또한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이런 거지. had 주어 pp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re 주어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럴 때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는 had, were, if를 if처럼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자,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법 미래에 대한 이 예문은 없지만 두 가지 예문 살펴볼게요. 자, had I known 만약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뭐에 대해서 그 회의에 대해서 알았다면 당연히 had pp는 과거를 가정하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I would have attended 조동사 플러스 have 플러스 pp는 과거에 대한 가정이죠. 참석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were 이게 뭔데요? 만약이요. if를 대신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기에 있다면 she would help us. 그녀가 우리를 도와줄 텐데